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이수연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근대 건축미와 현대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곳, 바로 옛 서울 역사에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 문화역 서울 284인데요. 이곳에서 서울역의 100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상상하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 라이프스타일에서는 100년과 하루, 기억에서 상상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서울역 준공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찾아갑니다. 이어서 스캔들로 추락한 아이돌과 태권도 유망주가 만나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 영화 리플레이를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 분기보다 1.2% 증가했습니다. 6분기 만에 1%대 성장을 기록한 건데 지난 8월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0.1% 높았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끈 건 소비, 특히 민간에서 소비가 1.3% 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와 급여비 지출을 늘리며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견고한 수출 성장세도 한몫했습니다. 효자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덕인데요. 설비 투자도 3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데다 건설 투자도 어느덧 보합권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3분기 깜짝 성장에 올해 1%대 성장 도달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4분기 관세 영향과 수출 영향을 지켜봐야 하지만 연말 국민의 지갑이 얼마나 열리는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부진의 늪이 길었던 건설 투자의 회복 정도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한편 소비 회복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한풀 꺾이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도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유럽 안보 최전선, 에스토니아가 한국과 방산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하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지난주 우리 국방부와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건데요. K9 자주포에 이은 또 한 번의 선택입니다.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에 그치지 않습니다. AI와 드론, 사이버 방어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특히 자국의 무인 체계와 인공지능 기술을 한국의 대형 방산 플랫폼에 접목해 기존 무기 체계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협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차나 전투 차량 같은 기존 무기 체계에 AI와 센서, 자동화 기술을 더해 새로운 지능형 전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식입니다. 에스토니아와 한국의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기술과 전략이 맞물린 새로운 방산 공조 모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올리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냐는 점인데요. 정부는 근무 일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AI가 일정을 관리하거나 회의록을 정리하는 등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하고 근로자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입증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성형 AI 사용 후 근로자의 일주일 평균 업무 시간이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에 4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약 1.5시간 정도 줄어드는 건데요. AI 활용이 업무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워라밸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AI만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AI로 업무 효율을 높인 만큼 오히려 추가 업무를 부과하거나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범 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주 4.5일 근무제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 스타트업.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기업의 배출량을 관리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유럽은 산업 전반의 공감대 속에 기후테크 시장이 형성됐지만 국내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도 정부 과제나 정책 지원에 의존해 생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 뉴랩에서 성장한 한국계 한 스타트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원보다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내 기후테크 산업이 정부 과제 중심의 지원 산업에 머물러 있는 사이, 해외에서는 경쟁력을 통한 기술의 시장성을 스스로 검증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경쟁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후 혁신의 장이 열릴 때 한국의 기후 산업도 진정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